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기보다는, 네, 제가 상담한 분들은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도 체중이 4개월 만에 한 6kg 정도 늘어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세포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지수, 또 위상각이라는 세포막 건강 상태가 다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암 환자분들이 이제 힘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제 고기를 많이 챙겨 드시려고 하잖아요. 뭐 또 "고기 없이는 못 산다."라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단백질 식품에 대한 얘기인 거고, 또 단백질은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나쁘고 뭐 지방도 안 좋은데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좋아,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 고기 섭취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일단 좀 식물성 단백질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독소가 적고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식물성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 게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부나 콩, 그리고 해조류, 그리고 견과류를 먼저 좀 잘 챙겨 드시라고 합니다. 두부, 콩이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 뭐 견과류는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기 때문에 깔끔한,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견과류 좀 잘 드시라고 하고, 해조류 그리고 이제 버섯류도 가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첫 번째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흰살 생선 그리고 계란, 동물성 단백질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흰살 생선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뭐 동태찌개, 동태, 뭐 대구, 가자미 이런 흰살 생선 종류와, 그리고 뭐 전복, 문어,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정도. 이 정도를 드시면 어느 정도 좀 단백질을 먹는 느낌도 있고 힘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흰살 고기까지도 가끔 뭐 백숙이라든지 흰살 고기 정도도 가끔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염증이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단백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고기는 일단 가장 추천을 좀 하진 않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일단 가장 좀 절제하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이 안 만들어지기보다는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근육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먹기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근생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100% 식물성만 하시고 운동을 계속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좀 늘려가시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은 근육이 안 된다, 이것은 편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노폐물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통해서 근생성이 잘 된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음식을 드실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조리법이죠. 일단 굽는 것보다는 이제 당독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굽는 것은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생선 요리를 할지라도 구운 생선보다는 이제 찜의 형태, 뭐 달걀도 계란찜이나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방법이 더 안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백질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비타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이제 균형 잡힌 음식의 섭취. 그래서 효소 생성이 잘 되는 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단 대사가 잘 되면서 간에서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균형 잡힌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분들은요, 근생성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일단 어떤 특정 하나하나의 영양소를 너무 따지기보다는 내 몸에 간 건강이 좋아지느냐, 장 건강이 좋아지느냐, 또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근생성이 잘 되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두부, 콩으로 먹어라." 이 말씀이신데, 이제 암 환자들 보면은 이제 너무 살이 이제 빠지신 분들 있잖아. 진짜 삐쩍 말라 가지고 뼈밖에 없다.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암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하는 얘기가 "고기 좀 먹어야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고기를 안 먹어서 비롯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상담한 분들은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도 체중이 4개월 만에 한 6kg 정도 늘어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제 암 환자분들에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지나치게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치게 녹즙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철저함을 좀 더 넘어서서 채소의 함량을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그러면서 몸이 계속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고 체지방이 표준 이하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 또 지나치게 뭐 하루에 녹즙을 막 1리터씩 드시고 거의 샐러드만 드시고 영양은 균형이 필요한데 거의 뭐 단백질도 안 드시고 뭐 지방도 거의 안 드시고 지나치게 채소 위주, 녹즙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의 경우 너무 체지방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체중이 표준 이하로 빠져서 또 막 오토파지 한다고 체지방이 너무 줄어든 상태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세포 기능 검사를 했을 때 미토콘드리아 지수, 또 위상각이라는 세포막 건강 상태가 대부분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저는 뭐라도 드셔야 돼요. 물론 붉은 고기를 좀 제외하고 흰살 생선도 좀 드시라고 하고 계란도 좀 드시라고 하고 밥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런 분들에게는 과일만 드세요. 절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또 과일도 살이 빠지기 때문에 과일도 소량만 뭐 블루베리 정도 안토시아닌 풍부한 그런 소량만 좀 섭취하게 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일단은 체력을 올려야 돼요. 너무 이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사실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채소만 녹즙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저는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채소하고 이제 과일은 사실 뭐 파이토케미칼도 있고 그 안에 뭐 당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단백질도 뭐 들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녹즙을 2리터씩 먹고 이렇게 채소 과일만 먹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게 그냥 뭐 이게 채소를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소화 기관들이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다. 이런 관점 아닐까요? 거기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채소도 많이 드시고 다른 음식도 많이 드시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거의 뭐 80~90%를 채소를만 드시고 특히 뭐 무슨 그런 해독 센터 같은 데를 가셔서 한 달 내내 녹즙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고 몸무게가 남자분인데 막 45kg, 여성분들이 막 39kg 이렇게까지 빠지신 분들, 체지방이 표준 이하인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권고 사항인 거죠. 우리 몸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 또 지방도 드셔야 돼요. 근데 단백질과 지방을 너무 터부시하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건강하게 이제 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또 그랬을 때 점막 상태도 많이 손상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뭘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몸의 기능, 소화 기능도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의 분들이 계십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도 그 안에서 이제 영양소의 조화가 필요하다. 예, 특정 채소만 먹게 되면은 그 채소에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지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뿌리 채소, 잎채소 막 나눠서 막 하듯이 그런 다양한 채소들을 골고루 먹는 것 어쨌거나 중요하다. 채소만 드실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이 같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좋은 근데 지방이 아보카도고 그런 거 아닌가요? 견과류도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채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종의 육식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인데. 식물식. 그러니까 그 식물식의 범주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군을 먹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맞죠? 네, 그렇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내가 어떻게 좀 음식으로써 이 암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음식을 약으로 어떻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음식이 좀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이 치료를 방해하는 음식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방해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활성산소나 어떤 염증 수치를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들, 또 면역력에 좋다고 뭔가 어떤 특정 성분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 치료의 어떤 순기능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몸은 전체적으로 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그리고 활성산소가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 이 영양이라는 것은 보양식 단백질이 아니고요.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섭취된 그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로는 최대한 식물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흰살 생선이나 이제 계란도 하루 일정량을 드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핵심 장기인 간과 장의 건강을 올려주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드신다라면 음식이 정말 우리 몸에서 장기들을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주겠죠. 전체적으로 몸의 환경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환경, 이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암을 사라지게 하는 음식보다 몸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 암세포가 있을 필요가 없는 음식들, 이 환경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음식들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이제 3 끼를 보통 먹잖아요. 그 3 끼니가 정말 그 암세포를 죽이거나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강력한 항암 치료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짜 암이 사라지는 그런 식사법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암도 결과적으로 낫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골고루 잘 드세요라는 이 말 속에 가장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잘 드세요라는 이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특정 영양 성분, 특정 어떤 영양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에서 온 이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몸에 잘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는 몸을 만드는 것, 자연과 함께하는 이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특정 성분보다 내 몸이 잘 받는 이 소화 상태가 좋은 음식, 내 몸의 소화 상태를 잘 만드는 음식, 내 몸의 소화 상태를 고려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소화가 잘 되는 식사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항암 생활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